사냥을 지가 10마리 해도 한 마리 먹으면 못하면 9마리는 딴 동물이 먹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축적을 했어. 상속을 했어. 응? 그래서 인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욕심이 동물보다도 못하던 거예요. 그래, 검수만도 못한 놈만 일하는데 진짜 지금 다 검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80억 가운데 79억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지금은 생태 공동체 사상에서는 소유권 자체가 개인에게 100% 소유권이 없다. 우주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통일을 위해서도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지, 남북이 서로 반대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상대방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흡수해 주워 먹을 생각만 하니까 도저히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 속에서 기득권자들은 점점 기득권이 강해지는 건데, 분단을 이용해서.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서 토지나 부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근본 방침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제시했는데 헌법을 그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읽어보시면 되고, 경제 원리는 공공 원리가 시장을 통제 순환 경제하고, 소유는 사회적 소유, 공유, 본원적 내재되어 있다. 마음으로 상호 연계되고 생성되고, 중요 가치가 적극적인 실질적인 자유를 구현해야 되고, 민중이 정치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수기하는 정치가 되어야 되고, 생태, 평등, 연대, 공유, 소통, 공감, 공존, 상생, 순환, 융화, 공공성, 지속 가능성이 중요 가치다. 그리고 세계관, 생태 문제 대응, 세계관 우주 만물은 상호 연계, 소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민주주의 원리를 미래 세대와 비인간적인 존재까지 확장시켜서 생태 개념을 지구와 우주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전 지구가 글로벌하기 때문에 세계 정부, 세계 기구, 글로벌 가버넌스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개념이고, 유사한 개념들을 적어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요 부분에 대해 제가 이제 선한시민 TV에서 입장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기본 소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왜 안 맞는지 제가 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 통일 한국의 기회가 왔다는 것, 이 자연스럽게 한민족을 재조명하게 됐고,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 한국의 코로나에 대응하는 걸 지금 넘버원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인들을 이제는 존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무엇이든 위기를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되지만은 잘 이용하지 못하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주어진, 한민족이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잘 신뢰관계를 협력해서 정말 대성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 패거리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매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통찰력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몽골 국가연합이나 동북 삼성 연해주 포함한 경제문화 대공 공동체를 추진하거나, 이 비무장지대 거기에 이 남북 생태 공동체 도시를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매년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 필요성에 대한 것만 단순히 보면은 이 널쭉널쭉합니다. 그 통일 대박이다 이 일이 있거나 남북 정상회담이 있거나 막 약간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태를 이제 제시하는 거겠죠. 북한하고 남북 관계. 통일 필요하다가 52%밖에 안 되는데, 특히 20대, 30대는 35.3%, 30.8%로 통일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젊은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연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 힘 있는 놈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득권층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선한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선한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큰 힘들, 주역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오늘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통일의 그 지리 공간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고, 이 지금 현재
통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관이나 통일 전략이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수구,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상당히 대립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도 남북뿐만 아니고 보수, 진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흉해통의 리더십, 통합 포용의 리더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까지 이 남북이 적대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원인은 해방 후에 그런 서로의 그런 이제 이 탄압 그런 게 있었고 전쟁이 결정적인 건데 6.25 내전. 근데 지금 남북한 인구를 보면요, 6.25 겪었을 뭐 50년 그 당시에 한 뭐 5살, 6살 정도 됐다면은 한 40년쯤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40년에서 45년 태어난 사람의 인구 비율이 남북이 다 8%도 안 되거든요. 지금 한 7% 돼 있을 거예요. 다 그 사람들도 살아있어 봤자 90대, 80 넘었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8%, 7%인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칠천지의 원수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기득권층이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해서 계속 적대감을 강화하고 자기들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빨갱이 작업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빨리 그걸 넘어서야 된다. 6.25를 경험하지 않은 이 세대가 미래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도 이 불평등을 넘어서고 이 사회의 격차, 심한 격차를 줄여주고 그래야지 도덕성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제가 신라가 통일한 걸 보니까 신라가 경상도 그 쪼맨하게 여기 있다가 고전에는 백제가 더 컸고 고구려는 월등한 강국이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 백제는 그 의자왕까지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의자왕이 후반기에 가면서 이 사치 방탕 이 방향으로 좀 빠지면서 국제 정세도 이제 나빠진 거겠죠. 그리고 고구려도 영계 소문이 후진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해서 아들끼리 싸우고 그 과정에 반면에 신라는 원광법사 이후로 세속 5개 불교를 유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신라 사회를 아주 도덕적인 사회로 만든 거예요. 그 도덕적이라는 거는 결국 가진 자 기득권이 도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안 가진 사람들은 뭐 본래 그냥 뭐 나쁜 짓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잘 못하니까 가진 놈이 악마같이 굴면은 밑에 놈도 따라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원광법사 그다음에 진흥왕 이렇게 진평왕 이렇게 이 지나오면서 선덕여왕도 지나가면서 그 화랑도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건강한 사회. 그래서 통일하기 전에 신라 사회는 범죄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경주에 뭐 금이 떨어져도 안 주워 갔다는 거예요. 그걸 신고하고 이러지. 그 정도로 건강한 사회. 그리고 가진 자들이 먼저 목숨을 버리고 신라의 화랑도들 보십시오. 그 가진 자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일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개판의 사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가 정신 차려야 된다. 가진 자들이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기업 정규직도 그렇고 이 재벌들도 그렇고 자기들 재산을 20%든 30%든 내놓겠다. 내 월급이나 연봉에서 얼마 내놓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그런 짓을 좀 해야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그런 걸 안 하니까 국민들은 점점 가슴이 한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는 그럼 미국도 지금 이제 한국 보고 주도적으로 자주성 갖고 외교하라는 이야기들이 미국이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지배층, 우리 촛불 정부가 그만한 배짱이나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그냥 기득권에 앉아고 얽혀가지고 저거 편한 거 살고 저끼리 매가매직에 해쳐먹기 바쁘고 좋으니까 배짱 있게 못하는 거죠.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기본 정책 4가지 비전을 제시했고 4가지 비전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그 다음에 이 기본 정책 대강을 이 정치란 논의 정자는 정리하라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는 물 흘러가듯이 한다는 거고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약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들 중산층 격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민주정치, 상생, 공유, 공감, 순환, 배려, 분산, 분권이라는 가치하에 4대 비전 하에 헌법을 전면 개정하고 또 교육개혁을 하는 겁니다. 정책을 하는데 3대 기준, 국정 수행에 있어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지속 가능성을 모든 국가 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 주권과 민족 자주를 지킬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둡니다. 또 세 번째, 민족 화합과 통일에 기여해가 모든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기준을 둡니다. 국가가 그래,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국민한테 내놓은 기준이 있어야죠. 지금 기준도 없잖아요. 그럼 3대 우리가 핵심 정책은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가난하고 약자들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계층형. 그 다음에 국민 발안제, 소환제를 도입해가 분권 분산, 직접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다음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으로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북유럽형의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이래서 각 부문별로 우리가 10대 과제를 쭉 개혁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법 부문은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사회가 이번에 박근혜 사법농단 판사 7명과 8명 단 한 놈도 다 무죄 받았잖아요. 도대체. 예? 그리고 그게 대법원이, 그래도 판사가 판결을,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돈 받아 처먹고 이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형무소 집어넣거나 벌금 때리고, 이게 부지기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판사 이 새끼 고발하면요, 판사는 고의 과실, 판사가 고의성을 갖고 이 새끼 돈 받아먹고 얘를 도와주고 싶어가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이 목적이 이 나쁜 놈 뇌물 받아먹고 이놈을 한테 편들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대법원이 이 새끼 이따위로 해가지고 지금 판사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그리고 판사를 통제하는 게 법 제도가 아예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판사가 무슨 권리가 지멋대로 판결문을 초등학생 판결문 써도 아무도 말 못해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국가, 주권재민국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하고 부패한 판사는 엄청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검사 마찬가지잖아요. 검사 지 꼴리는 대로 하잖아요. 예? 지가 정치적으로 이놈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만 들이파고 말이야. 어? 분명히 죄가 있어도 이거는 기소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때 캄비세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 판사가 시삼낸 사람 판사가 돈을 받아 처먹고 죄 없는 놈한테 덮어씌우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부패한 판사를 앉혀놓고 껍질을 칼로 다 벗겼대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가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아버지 껍질, 이 사람이 아들인가? 저 아버지 껍질 벗겨가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들 보고 아버지 판사를 이어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판사가 부패한다는 거는 그 사회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냥 분노, 절망, 이 사회가 아니고 원한의 사회, 원한 귀신이 되는 사회라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7년인가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때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그렇게 사회를 진단했어요. 그때 이미 몇 년 전에. 그냥 우리는 원한의 사회지, 무슨 분노하고 불평등의 비판의 사회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따위 짓 하니까. 이거 진짜 판검사 국민이 직접 손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간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인구수는 2배고 GDP는 거의 50배, 1인당 GDP도 지금 더 늘어간 25배 되고, 동서독 간에는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통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서로 차별 의식이 좀 있거든요. 완전히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배씩 차이 나는데 흡수 통합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진 자들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남한이 이렇게 불평등 악질적 사회인데 통합할 자격도 없지만 통합하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통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또 흡수 통일하고 뭐 북한에 그런 급변 사태가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언론에 난 건데, 내일 신문에 보도된 건데, 이렇게 나눈다는 거, 미국 극비 문서가 공개되고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신라 초기 통일, 대동강 이남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일, 우리가 원하는 흡수 통일하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흡수 통일하자 하는지. 그건 가진 놈들이 가서 북한에 그 땅 사고 말이지, 광물질 뭐 이런 거 투기하고 싶어 그런 건데, 남북한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 하에 국가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북한을 우리가 도와서 북한이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민족이 망하고 우리가 도인의 국가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 단절.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나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접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접속 차단이 돼요. 유해 사이트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실제 안 하니까 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국민을 속이는 건데, 뭐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고, 북한의 외국 자본이 지금 요소요소에 다 들어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경제협력하자는 그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이번에 다행히 그 김연철 장관 그만둘 때 요걸 제안을 하고 그만뒀나? 그랬죠. 그래가 지금 이제 이인영 장관이 들어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180석을 가지고도 아직 안 하고 있죠, 이거. 그리고 이 김여정이 이 지금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 평양 선언을 남북